2010년대 중반은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컴필레이션 앨범이 쏟아져 나온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스트뮤직과 그들의 파급효과라는 앨범이 있었죠. 이 파급효과는 지금도 수많은 힙합 팬들이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파급효과에는 멤버들의 랩 실력도 출중했지만 매우 세련된 프로듀싱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앨범을 총괄 프로듀싱한 사람이 바로 노창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노창이 캐리한 앨범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노창의 음악적 역량이 빛을 발한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이 나온 다음 해인 2015년 노창은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노창의 역량을 전부 토해낸 파급효과가 나온 지 1년 만에 발매한 솔로 작업물이었기에 많은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노창의 독보적인 음악적 세계관을 그려낸 My New Instagram Michelle Chiffon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앨범을 아직 들어보시지 않았더라면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을 들어보시면 그냥 물음표를 아마 남발하실 겁니다. 혹여나 이 앨범을 많이 들으셔서 지금은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도 처음 들으셨을 때에는 이 작품이 매우 이질적으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이 작품은 노창의 기이한 음악적 세계관이 필터 없이 생생하게 드러난 작품입니다. 이 앨범을 꽤 많이 들어보아도 도대체 무슨 음악인지 잘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노창은 형식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정신세계를 앨범에서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마치 기대를 하고 있었던 많은 리스너들에게 엿을 먹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전위적이고 난해한 프로듀싱 뒤에서 전개됩니다. 이 앨범의 프로듀싱은 모두 천재노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듀싱이 매우 어둡고요, 정신병이 걸릴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불협화음을 대놓고 사용하며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적극적으로 그려나갑니다. 이런 분위기의 프로덕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듣기 힘드실 수도 있고요, 호불호가 갈릴 요소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난해한 프로듀싱 위에서 노창의 목소리는 더욱더 난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힙합이라는 장르를 하는 아티스트이지만 이 작품은 힙합으로 쉽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보컬의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랩의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구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특이한 정신세계를요, 막 소리치면서 리스너들 앞에 그려놓습니다. 실제로 몇 개의 곡에서는 박자조차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며 그냥 막 소리 지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음정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정신 상태를 하얀 도화지에 손이 이끄는 대로 마구 칠해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 작품을 더욱 전위적이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법이나 랩의 방식을 이루는 가사도 매우 섬뜩합니다. 이 앨범의 곡들을 이루는 가사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방금 말했던 노창의 창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사들이었습니다. 노창이 실제로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는 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들을 막 나열하기도 하고요, 해석의 여지조차 없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곡들에서는 리스너가 보기에도 불쾌할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가사를 나열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창은 이 앨범만의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앨범은 어둡고 난해한 프로듀싱을 갖추었습니다. 그 뒤에서는 노창이 본인의 정신세계를 그려내듯 무섭게 랩을 뱉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이루는 가사들도 상당히 전위적이고 꺼림칙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몇 개의 가사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트랙인 해방자유에서는 본인이 JM에서 작업하며 느꼈던 힘듦을 다 토해냅니다. 스윙스나 멤버들이 본인의 프로듀싱에 의존했던 것을 노예라고 표현하며 저스트뮤직의 일원임에도 그들과 특히 스윙스를 디스합니다. 대박이죠? 마치 본인의 화가 몸을 덮어버리고 결국 터져버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만 같습니다. 이 곡은 목소리에서 노창의 분노가 느껴지고요, 가사도 매우 흥미롭기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또 봐 이응이라는 트랙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힘듦과 고통을 분노의 감정으로 잘 곡에 녹여냈습니다. 가사가 별 생각 없이 쓰여진 것 같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고요, 노창의 심리를 잘 묘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트랙인 행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띱니다. 행이라는 단어는 글의 문단을 구분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이 트랙의 가사에서는 계속 이어서 마침 다음 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마치 그가 시를 써놓은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런 구조의 가사로 진행되는 음악의 비트가 끝나면요, 갑자기 어두운 분위기를 내뿜으며 비트 스위치가 됩니다. 마치 생사의 앞에 서 있는 노창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이 트랙은요, 가사 말고도 프로듀싱이 정말 미친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곡에서 카니에 웨스트의 향기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아쉬운 요소도 꽤 있었던 작품입니다. 일단 해당 작품이 전위적인 음악이라는 점은 알겠지만 그것의 구조가 너무 무질서합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이 음악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과도하게 기믹 같다는 느낌이 들어 퀄리티에 대한 의심이 가게끔 합니다. 그냥 막 이상한 가사들로 소리를 질러댄 작품이라는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초중반의 몇몇 곡들은 난해하다는 기분만 들고 크게 인상 깊게 다가오지 않는 트랙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의 음악적 방향과 세계관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것의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앨범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스타그램 미셸 셰퍼는 도무지 알기가 쉽지 않은 앨범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프로듀싱, 랩의 방식, 그리고 가사와 같은 모든 요소들은 이 작품이 매우 전위적이며 해석 혹은 감상 자체가 힘든 작품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의 주인이 노창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가 보여주는 기믹스러운 모습은 노창이라는 사람의 모습과 합쳐지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음악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묘하게 예술성을 갖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의 특이한 음악적 스타일은 꽤 준수한 프로듀싱을 만나고 정교한 가사들로 이루어져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음악에 납득이 갑니다. 앨범 커버에서 구겨진 노창의 모습처럼 다 망가지고 뒤틀려버린 그의 내면을 그대로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노창은 스캔들에 의해서 그의 인스타그램을 삭제했었습니다. 사라진 그의 인스타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스타그램인 이 앨범은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의 공간을 잘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기믹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작품에 설득력을 붙인 해당 작품은 독보적인 전시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